이쯤 되면 불체포 특권 포기 번복을 위한 명분 쌓기 말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 수사에 앞서 단식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민주투사 코스프레로 자신의 부끄러운 혐의를 포장하며 당 소속 의원들로 하여금 사법 시스템을 모욕 주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당당한 태도라면 국민들의 이해와는 그 의미와 한참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사 방해용 단식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12일 차입니다. 오늘 공식 회의에도 못 나오셨습니다. YS 단식 때나 DJ 단식 때나 야당 지도자의 단식 때는 의례적으로라도 정부 여당이 걱정하는 척이라도 하고 때로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오히려 야당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이런 비인간적인 정권은 처음 봅니다. 진짜 단식하는 거 맞냐? 제가 국민의힘 의원한테 받은 질문입니다. 심지어 단식의 신뢰성까지 의심하며 조롱, 비난, 공격까지 해댑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의 단식이 수사 방해용이라고 비판에 나섰고 야당은 비인간적으로 조롱을 한다면서 반박에 나섰는데요. 오늘 정치 여담 야담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정전략실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 얘기니까 전재수 의원께 질문을 드리죠. 자, 여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번복하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비평을 했던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꼼수다, 수사방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쭉 봐오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2년 동안 검찰 수사관 또 수사 지원 인력 합해서 여러 수백 명이 여러 부서에 걸쳐서 400군데가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부는 수사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일부는 구속영장이 지금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지난 2년 동안 국가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권을 총동원하다시피 해서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단식을 한 달을 하겠습니까? 두 달을 하겠습니까? 이 수사 방해다. 이 수사 방해가 되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의 특수수사 인력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는 수사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결국은 야당 대표의 단식을 폄훼하려고 하는, 정치적으로 폄훼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 공격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황교안 대표께서 야당일 때 단식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고 건강을 걱정해줬던 사람이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국무총리가 방문을 하고 여당 대표와 당시 원내대표까지 총출동해가지고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우려도 하고 이런 이제 싸울 때 싸우더라도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단식 문제를 좀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근식 실장님, 네. 전에 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의원한테 진짜 단식하는 거 맞냐 이런 질문까지 받았다면서 너무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제1야당 대표가 지금 뭐 10일 넘게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정치판에 서로 여야 간에 이걸 정치적인 뭐 논쟁을 오고 가는 건 맞습니다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뭐 조롱하거나 폄훼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런 식의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각에서 이게 뭐 쇼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좀 비아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저도가 봐도 정치적 발전을 위해서 뭐 좋아 보이지 않고요. 다만 지금 수사 방해 쇼다라고 이제 단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이제 정황상 설명을 드리면 지난 주말에 조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네. 조사를 갔는데 물론 이제 단식으로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갔습니다만
6시 정도까지 조사를 받다가 이제 9시 전에 끝내는 걸로 하고 다음에 재출석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그 끝내는 걸로 했는데 이 열람을 하다가 열람을 이제 거부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 분인데 어렵사리 조사에 왔으면 조사를 끝내는 절차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저도 이래저래 정치를 하면서 고소고발이 됐기 때문에 수사관 수사를 받아보고 조사를 받아봤습니다만 네. 자신이 결백하고 혐의 없고 잘못이 없다는 자신감이 있으면요. 그 조사를 받을 때 더 정확히 자기 이야기를 반영하고 그 조서에 대해서 확실하게 열람해서 지장을 찍어주는 것이 오히려 자기한테 유리한 의견을 제출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중간에 끊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식이 자칫 그 검찰의 수사를 좀 그 중단시킨 하나의 무기가 된 게 아니냐는 이제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좀 분명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식이 수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뭐 과장될 수 있지만 네. 단식으로 인해서 일단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영향을 미칠 소지는 분명히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여당에서나 야당 일각에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이번 주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했을 때 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갔을 때 저렇게 야당 대표가 이렇게 10며칠째 단식을 하고 누워 있는데 어떻게 그 민주당 안에서 부결을 안 하고 가결을 시키겠다? 그럼 주위의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건 분명한 좀 예측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단식이 체포동의안 날라왔을 때 이걸 다시 부결을 좀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은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네. 한 말씀만 네, 말씀하시죠.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진술 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수사기관인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는 내사, 수사, 기소, 구형, 공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 절차에서 압도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압도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의자에게는 진술 조서를 했는데 진술 조서 내용에 본인의 취지, 이야기한 취지, 진술한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을 경우 또는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진술 조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돼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술 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반인이면 그랬겠냐? 일반인이면 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거다.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일반 국민이었으면 대선의 경쟁자로 나섰던 사람이 아니고 또 야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여러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2년 가까이 400군데가 넘는 곳을 압수수색 당하겠습니까? 일반 국민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서 비판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은 검찰의 어떤 수사에 대한 권한과 비교해서 피의자의 방어권 폭넓게 보장되고 있는 방어권을 침해하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 이제 다시 오후 1시 반에 수원지검에 출석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자, 내일이 되면 단식까지 13일째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저도 이제 그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네. 사실은 이게 인간이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 한계치를 벌써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상 이제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당에서는 내일 1시 반에 출석하는 것으로 이제 언론인들에게 다 공표를 했는데 상당히 건강상 상당히 좀 우려되는 지점이 네. 상당히 있습니다. 예. 자, 김경식 실장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내일 조사. 이제 출석한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마무리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검찰 출석에서도 검찰이 부른다면 내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 이야기를 네.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뭐 기력이 쇠한 건 맞아 보입니다만 내일 오후에 마저 마무리 수사에 협조를 하고 조소를 끝내고 그리고 아마 검찰이 이제 영장 청구에 대한 이제 결심을 할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한국 정치가 발목이 잡혀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것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국정 운영 전반도 그렇고 국회 전반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나 이재명 대표 네. 반대하는 사람이나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요구가 좀 많고 피로감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자. 때문에 아마 내일 출두를 해서
조사는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역할을 검찰이 알아서 하면 그다음 또 국회의 역할을 또 하는 것이고요. 저는 아까 이제 전재수 의원이 진술 거부권, 방어권 말씀하셨는데 헌법상 보장된 권리죠. 그러나 이제 아마 전재수 의원이 검찰 조사나 경찰 조사 안 받아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조사를 받을 때 자기가 대답한 질문 답변에 대한 열람하고 조서에 사인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 할 때는 애초에 처음에 질문할 때 난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애초에 뭐 혐의를 물어보면 난 무피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조서에 쓰이거든요. 진술을 거부하다, 답변을 거부하다. 그거 보고 또 그냥 자기가 날인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읽다가 3분의 1 지점에서 날인을 거부했다는 게 제가 볼 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과 방어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애초에 가서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 받을 때 답변을 다 한 다음에 답변을 제대로 온 게 적었는지 확인하는 날인 절차에서 중단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건 진술 거부권하고 방어권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진술 조서에 대한 서명 날인 거부하는 것도 피의자의 방어권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술 조서에 무조건 사인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진술 조서에 본인이 진술을 했는데 그 취지가 왜곡돼서 담겨 있거나 또는 중요한 내용이 누락돼 있을 때는 당연히 진술 조서에 대한 서명 날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방어권에 포함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내일 조사 결과 그리고 어제 진술 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이 아마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검찰이 예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여야 될 텐데, 자, 지난 6월부터 이재명 대표는 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비회기 때 당당하게 청구해서 처리하는 게 좋지 굳이 정치적 분란을 야기하려는 정치 공작으로 생각이 돼요. 체포동의안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여러분은 이게 구속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걸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한다고요? 그런 과정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전재수 의원님. 박주민 의원이 오늘 얘기를 했더군요.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로 의중이 강하게 기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맞습니까? 당내 논의는 아직까지는 전혀 없는 상태고요. 네. 어떻든 당에서는 지난 6월 달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입장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틀 안에서 그 틀의 범위 내에서 정치적 선택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근식 실장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이제 체포동의안이 날라오면 국회에 표결하는 건 이제 국회 일을 하는 거고 헌법상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 절차를 밟는 건데요. 저는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도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고 국회에 출석하면서도 몇 번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을 재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도 당론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혁신위의 결정 권고에 따라서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그 가결 부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저는 가결을 정하고 또는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본인이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가결해 주십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저는 약속이 맞고요. 또 일관성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그 수많은 사법 리스크와 범죄 혐의 조사받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게 다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이고 정치검찰의 기획수사고 조작수사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아까 화면에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왔습니다만 내 발로 당당히 가서 영장 실시심사 받고 내 죄가 없음을 밝히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영장 실시심사에 가가지고 검찰의 영장 청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재판정에서 확인받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이력이나 그동안 살아오신 그 언행을 봤을 때는 전 내심으로는 단식을 통해서 아마 동료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인 뒤에 숨으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또다시 이게 부결돼가지고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내년 총선까지의 민주당의 리더십 그대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 그리고 본인이 죄가 없다고 자신이 있으면 가결을 요구하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요구해서 정말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살아오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내심으로는 그렇게 정리해서 이 문제를 좀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길 바라는 민주당 내 여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조간 신문이 이재명 대표가 측근한테 오는 18일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조금 전에 나왔던 김광석 변호사도 검찰이 아마 이번 주 안에 영장을 청구를 하면 18일에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돌아갔는데요. 전재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상일 뿐이고요. 예, 예상이죠. 이 모든 칼자루는 결정 권한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검찰 내 특수 수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여론 흐름을 거의 뭐 하루 단위가 아니고 뭐 이게 반나절 단위로 거의 뭐 민감하게 이제 체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를 해가지고 아마 검찰이 자신들의 어떤 가장 그 이익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청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용식 실장께서는 검찰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정치적으로 뭐 검찰이 그런 고려를 하겠습니까? 검찰은 검찰의 일정대로 수사의 매뉴얼대로 하는 거고요. 아마 이제 내일 마지막 출두를 해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의 진술 그리고 이재명 대표 혐의와 관련된 그런 증거를 통해서 영장을 쳐야 되겠다 생각하면 영장을 치는 거고요. 영장을 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또 안 치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영장을 치게 되면 이제 절차는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김광선 변호사가 이야기한 대로 18일에 이번 주에 쳐지면 18일에 보고가 되고 20일이나 21일 본회의 기간에 표결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이번 주 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친다면 20일, 21일에 보고가 되면 25일 날 표결이 됩니다. 네. 넘어가면 이제 추석이 지나가 넘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정치적 스케줄과 민심을 고려한다기보다는 검찰의 일정표대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한 나름의 자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영장 치는 시기를 아마 조정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검찰의 영장 집행 그리고 체포동의안 표결 뭐 이런 등의 문제에서 현재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이고 당내 중진들까지 단식장을 찾아서 단식 중단 요청을 했지만 이 대표는 계속 단식을 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좀 가까이 몸에서 음식 냄새 날까 봐. 괜찮습니다. 어제 꿈에 고기 굽는 꿈을 꿨어요. 아직도 그 시력이 남아있나 봐요.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마음껏 이렇게 걱정이라서 왔어요.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건강이라고 압도되고 있을 거고 국민도 또 이 상황을 많이 착잡하게 보고 있으니까 단식 거두시고 건강 챙기셨으면 합니다. 폭수를 조금이라도 막아야 될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 단식 12일 차입니다. 오늘 공식 회의에도 못 나오셨습니다.
많은 의원님들, 특히 중견위원님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정비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새기고 신중하게 잘 판단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전재수 의원, 이재명 대표 얼굴이 화면에서 보기에도 눈에 띄게 수척해졌는데 어떻게 좀 단식을 좀 끝낼 생각은 없다는 건가요? 일단은 저도 이제 엊그제 네.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화면은 되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실제 얼굴을 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 이제 힘든 상태죠. 사실은 이 단식을 시작할 때는 아마 출구에 대한 고려 없이 네. 시작된 단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대표의 입장이 워낙 강경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규식 실장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단식을 갑자기 그 국회 정기국회 앞두고 네. 시작을 했을 때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놀랐지 않았습니까? 그 본인은 뭐 준비를 개인적으로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단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건 시기적으로도 정기국회 하루 앞두고 단식을 선언해서 정기국회는 본래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야당의 국정감사라든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집권 여당의 실정을 비판할 수 있는 좋은 정치의 계절인데 그 국회 정기국회 앞두고 당대표가 단식을 하게 해서 좀 의아했는데, 또 하나는 단식을 할 때 내건 조건들이 좀 의아했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야당 대표의 단식은 YS의 단식이라든지 23일 했던 그다음에 DJ의 단식이라는 건 다 하나라에 손에 잡히는 명백한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연금 해제 아니면 지방자치 실시 약속을 지켜라. 그다음에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드루킹 특검 수용 이런 명백히 손에 잡히는 것들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단식을 했던 것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때 단식을 시작했을 때 세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만 세 가지 조건이 뭐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만 너무 포괄적이고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전재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출구 자체가 스스로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갑자기 시작한 단식을 본인이 스스로 정리하는 거 말고는 상대방 쪽에서 그 단식의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정도의 포괄적인 뭉뚱그린 그 요구 조건이어서 그 부분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 그래서 일각에서 의심하는 게 자꾸 제가 전재수 의원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제가 좀 난처합니다만, 일각에서 의심하는 게 저렇게 요구 조건도 명백치 않고 뜬금없이 갑자기 난데없이 단식을 시작했을 때 출구가 없이 그렇게 끝까지 버티는 것은 행여라도 내일 이제 소환이 돼서 마지막 조사를 받고 검찰이 영장을 쳤을 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가냐 못 나가냐를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때 체포동의안 표결해서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에 어떻게 야당 대표가 저렇게 이제 곧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구속영장 신청을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라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개딸을 비롯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들의 요구가 막 보물처럼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비명계 일각에서 거기에 대해서 가결표 던지는 게 심리적으로 압박이 굉장히 커지죠. 저 개인적으로도 아마 전재수 의원님도 고민이 커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실제로 만들어지는 정치 효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 모레 영장이 청구될 때까지 단식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식의 진정성이 상당 부분 일각에서는 좀 오해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전재수 의원님,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올해 환갑이신데 이 건강이 큰 걱정이지 않습니까? 이 정부 여당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할 때 내걸었던 세 가지 이 요구 조건을 들어줄 것 같지는 않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죠. 자, 그렇다면 당의 원로가 단식을 좀 중단해달라 이렇게 권유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은 이른바 출구자력이 될 것 같은데, 지난 2016년인가요?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시절에 단식을 하다가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권고를 해서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멈췄던 적이 한 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강한 의지와는 별개로 당에서 지금 다양한 이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떻든 이게 뭐 정치도 좋고 뭐 하지만 사람이 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게
이게 앞으로 그동안 이제 11일 정도 지금 12일째 지금 하고 있는데 며칠을 다 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불분명한데 어떻든 이 사람이 상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적 차원에서 당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